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선고기일인지만 남겨놓고 대부분 속보로 뜨고 있어서 제가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양형신문을 했어요. 양형이 결국 유죄를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얼마나 중하냐, 어떠냐에 따라서 교수님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일단 검찰에서 부른 그 교수님께서는 증언을 좀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건데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핫했고 또 그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그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정점에 치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거를 까딱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을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형 증인으로 나오셨던 교수님이 굉장히 특히 백현동 관련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력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널리 알려진 공인이다 보니까 본인 말에 권위가 실리는데 그 권위가 실리는 사람이 직접 백현동 아파트 관련해서는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국토부 협박받아서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백현동 관련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딱 부인을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생긴다라고 했고 재판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교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만약 허위라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가? 이렇게 한번 더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결국 그 검찰 측 양형 증인은 이 백현동 사건이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라면 이건 당선 무효형이 당연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준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종합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로써 유죄가 선고되는 한 당선 무효형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도 증인을 신청했어요. 이 증인은 여기도 교수이신데 생방송 대담이니까 즉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저번에 한번 재미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방송 중간에 질문을 막 받으니까 백현동 관련되거나 아니면 대장동 관련해서 얼떨결에 약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가만 보시면 이재명 피고인이 얼마나 불리한 입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재판이 워낙 불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후퇴된 입장이거든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건 맞아. 근데 생방송 중에 MC가 막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야 생방송의 특징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지적해 왔냐면 이게 생방송에서 얼떨결에 잘못 얘기를 해도 그게 계속해서 이슈화되면서 언론 인터뷰를 추가로 하고 그게 계속 보도화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의무는 이재명 피고인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당시 이재명 후보로서 허위사실이 쭉 퍼져 있다 싶으면 본인이 주워 담아야지 얼떨결에 얘기한 게 허위사실이고 그게 쭉 퍼져 있으면 본인이 가만히 있는 순간 그 허위사실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부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그 양형 증인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이슈의 경우에는 여러 번 토론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측도 가능하고 즉흥성이 완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핵심을 찌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증언하는 그 교수는 증언할 때 아니 뭐 생방송이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얼떨결에 좀 잘못된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허점을 딱 찌른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토론이 한두 번 반복됐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토론에서 김문기 씨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받을 때는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질문을 올 게 예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검찰도 그 부분을 파고들었어요. 저번 재판에서 이 방송 인터뷰라는 게 즉흥적이 아니다. 미리 질문과 관련된 대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본지도 준비를 하죠. 저도 요새 방송에 몇 번 출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출연을 하면요. 다 모든 대본이나 답변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질문 정도는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래야 제가 뭐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떨결에 질문에 대해서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형 증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내용이나 증인의 증언들 내용으로 봤을 때 역시 이재명 피고인이 유죄가 나면 당선 무효형이 확실시 된다. 이 한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은 당연합니다. 제가 어제 예측했던 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원래 이거는 뭐 예측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1심에 구형했던 그대로 구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거를 들었는데 뭐 제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써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런 거고요.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외 출장 가서 골프를 친 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냐. 실제 그렇거든요.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가는 게 특별한데 거기서 해외 골프 치면은 국내에서 골프 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호주에서 골프를 몇 번이나 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때 한 번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 김문기 씨도 한 번이고 호주에서 골프 쳤던 기억이 뭔가 다른 기억과 중첩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골프를 치고 이틀 만에 또 셋이서 낚시도 했었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 죄질을 되게 부각했어요. 그 당시 백현동 발언이 나왔을 때는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이낙연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이 동시에 대두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에 미리 판례를 준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백현동이 무죄가 나기 어려운 것이 이번 2심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 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국토부가 협박한 적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와 또 국토부 공무원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다는 뜻이에요. 모두의 증언이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는데 일치한다. 이런 재판도 드물어요. 여러 증인이 수십 명이 되면 서로 기억이 좀 오류가 있어서 약간씩 진술이 엇나가기 마련인데 이 국토부 공무원 전체, 성남시 공무원 전체가 다 이재명 피고인의 말은 그때 전혀 없었던 일이다. 생으로 지어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언한 겁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로 보면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검찰이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이 이제 지금 그런 죄질을 부각하면서 결국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변명이 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최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골프 사진이 조작됐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나
김문기랑 골프 친 적 없어라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였고 국민들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무슨 합성을 통해서 조작됐다는 뜻이 아니라 단체 사진 중에서 일부만 부각해서 오려냈다는 취지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표현을 썼다. 너무 궁색한 변명이죠.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의 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너 성남시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그 실무 중에 거의 실무를 총괄했던 김문기 씨 알아 몰라? 이게 문제가 됐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골프까지 쳤다며 라고 해서 사진이 공개되니까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면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다 알아듣는 거죠. 골프 사진을 뭔가 합성을 했다는 뜻으로 알아듣지 누가 단체 사진 중에 일부만 부각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뭐 전체 사진을 골프 쳤다는 거 입증하기 위해서 골프 사진을 공개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얼굴을 넣어서 사진을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전체 단체 사진 중에 이재명 피고인과 김문기 씨, 유동규가 나온 부분을 좀 부각해서 그 부분을 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단체 사진 중 일부 오려냈다는 취지로 조작됐다는 표현을 썼다. 이런 건데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좀 궁색한 변명이죠. 그리고 생방송에서는 즉흥적으로 물어본다는 것도 또 강조를 했어요. 근데 생방송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재판부의 지적대로 아니 생방송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그런 토론에 그런 지적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매번 똑같이 계속 거짓말 해왔어? 이런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언론 보도가 워낙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어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너무 거짓말인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국감 때 뭔가 자기의 기억이 잘못됐다.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성남시 공무원이랑 국토부 공무원 전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단언적으로 했으면서 본인이 잘못 기억했다?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변명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국감 때 눈치를 줘서 확 줄여서 발언했다. 그러니까 길게 발언했으면은 본인이 허위사실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놨을 텐데 누가 눈치를 줘서 발언을 확 줄이다 보니까 그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좀 잘못 전달됐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보십시오. 잘못 전달됐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피고인이 뭐 누가 눈치 준다고 발언 안 할 사람입니까? 그리고 국감은 시간도 정해져 있고 답변 시간도 꽤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고 잘못 발언했으면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잡거나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 내용이 1심 때보다 특별한 게 없었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항소심에서 누가 뭔가를 어떤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 이런 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1심에서는 이랬지만 2심에서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 재판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밝혀졌으니 이제 무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2심에 관련된 언급을 거의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 2심 재판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었고 증인들이 다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뜻이죠. 이제 선고 기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2주 만에 선고 기일을 잡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3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는 한 달 중 이번 달 3월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 3월 말은 항소심의 특성상 좀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다 정리가 돼 있고 뭐 기록은 다 제가 봤을 때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재판부 기록이 숙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1심 판결문은 일일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문이 두껍지만 2심은 1심에서 다퉈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좀 더 간소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3주 정도의 재판기 3월 중순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재판 선고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결국은 탄핵 관련된 재판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은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